반갑습니다. 박정규입니다. 우리 이번 시간 공부할 파트 어떤 내용인가요? 네, 위에 써 있다시피 다이오드의 이용이라는 파트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했었던 게 바로 이 다이오드였죠?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이 다이오드가 실제로 어떻게 이용되는지 그걸 보는 게 바로 이번 시간 수업 내용입니다. 지난 수업 마무리 단계에도 얘기했듯이 이 다이오드의 이용 대표적으로 세 가지 사례가 있는데요. 어떤 사례였죠? 첫 번째로는 여기 나와 있듯이 정류회로입니다. 두 번째 이용은요, 발광 다이오드입니다. 일명 LED라고도 하죠. 마지막 세 번째는 뭔가요? 광다이오드입니다. 지난번 수업 마무리할 때도 말했지만 발광다이오드와 광다이오드 용어가 굉장히 비슷해 보여서 같은 개념으로 혼동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엄연히 다른 개념입니다. 어떻게 다른지는 이따 수업 나가면서 자세하게 다루도록 할 거고요. 어쨌든 이렇게 대표적인 세 가지 사례를 이번 시간에 볼 거다. 그럼 다시 앞으로 돌아와서 이 다이오드의 이용 시작을 해볼 텐데요. 시작하기 전에 제가 항상 뭐부터 하죠? 맞아요. 지난 시간 공부했던 내용들을 짧게나마 한번 훑어보죠. 자, 지난 시간 공부한 내용들 한번 훑어볼게요. 어떤 내용들을 공부했었죠? 일단 P형 반도체와 N형 반도체가 뭔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그리고 어떠한 특징이 있는지를 봤어요. 그걸 보면서 우리는 각 반도체의 주요 전하운반체가 무엇인지 이러한 내용도 함께 봤었죠. P형 반도체는 양공이 주요 전하운반체였고 N형 반도체의 경우는 전자가 주요 전하운반체였다. 그래서 P형 반도체의 경우는 양공이 더 많고 N형 반도체는 전자가 더 많다. 이러한 내용들을 봤었고, 또 어떤 걸 봤죠? 이 P형 반도체와 N형 반도체를 합친 PN 접합 다이오드를 봤었죠. 이 PN 접합 다이오드에서는 어떤 내용을 핵심적으로 봤죠? 순방향 전압과 역방향 전압이었습니다. 순방향 전압은 뭔가요? P형 반도체의 플러스 전원을 N형 반도체의 마이너스 전원을 연결한 것이었어요. 이렇게 되면 이 회로, 다이오드가 연결된 이 회로에 전류가 흐를 수 있다 없다? 흐를 수 있다라는 거지. 그러면서 그 과정들 한번 잘 보라고 했어요. 전자와 양공이 어떻게 움직이면서 회로 그리고 이 다이오드에 전류가 흐르는지 어떻게 움직이죠? N형 반도체의 전자가 N형 반도체의 전자와 P형 반도체의 양공이 모두 PN 접합면 쪽으로 이동하죠. 그러면서 거기서 결합이 일어나고, 또 P형 반도체에는 전자가 빠져나가면서 양공이 추가적으로 생겨나고, N형 반도체로는 또 전자가 계속 들어오면서 전자가 추가되고, 그러면서 전자와 양공의 지속적인 움직임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전류가 흐를 수 있다. 이런 내용을 봤어요. 더 자세하게는 얘기하지 않을게요. 기억이 잘 안 나거나 이해가 잘 안 되는 친구들은 꼭 복습하기 바랍니다. 순방향 전압 말고는 또 뭐가 있었죠? 역방향 전압이 있었죠? 역방향 전압은 순방향 전압과 반대였어요. 그래서 P형 반도체의 마이너스 전원을, N형 반도체에는 플러스 전원을 연결한 경우예요. 이렇게 되면 전류가 흐르나요? 못 흐르나요? 못 흐르죠? 왜 그런지도 한번 과정을 봤어요. 순방향 전압과 완전 다 반대라고 생각하면 돼. N형 반도체의 전자, P형 반도체의 양공이 PN 접합면으로부터 어떻게 돼요? 멀어지죠? 그리고 더 얘기해보면 P형 반도체로 전자가 공급되면서 양공과 결합하지. 그렇다 보니 양공은 개수가 계속 줄어들고, 또 N형 반도체에서는 전자가 계속 빠져나가니까 전자가 부족해지고, 그래서 전자와 양공이 남아돌질 않으니까
지속적인 움직임이 회로에 생길 수가 없어. 그래서 전류가 흐르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여기까지가 또 PN 접합 다이오드에서 본 순방향 전압, 역방향 전압입니다. 지난 시간 내용을 훑어보는 건 이쯤에서 마치도록 하고 본격적으로 다이오드의 이용 한번 공부해 볼게요. 첫 번째 어떤 사례를 본다 했죠? 다이오드의 이용? 바로 정류 회로라고 했죠? 회로는 회로인데 정류가 되는 회로, 이게 바로 정류 회로인데요. 여기서 정류가 뭘까? 우리 정수기, 정수를 한번 생각해 보면은 좀 더 감잡기가 쉬울 거예요. 정수기가 뭐죠? 물을 걸러주는 거죠. 그래서 정수는 물을 걸러주는 기계가 정수기니까 정수는 물을 걸러주는 거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럼 정류는 뭘까? 뭔가를 걸러준다고. 정수의 개념을 그대로 갖고 와봐. 그럼 뭐를 걸러줄까? 류가 뭘까? 전류겠죠? 즉 정류라는 건 전류를 걸러주는 거야. 근데 이 전류를 걸러준다라는 표현이 어떤 의미인지 잘 안 하다 할 거야. 한번 내용 볼게요. 1번 동그라미, 일단 뭔가 걸러진다. 원하는 것만 나오게 한다. 이렇게 이미지를 한번 잡고 가보자는 얘기야. 정류란 뭐를 뭐로 전환하는 것이냐? 교류를 직류로, 미안합니다, 직류로 전환하는 것이다. 교류란 뭘까? 작년 통합과학 2학기 그 전자기 유도 할 때, 전자유도 파트 수업할 때 그때 교류에 대한 얘기가 한번 나오긴 합니다. 정확히 말하면 그 변압기 얘기할 때 교류가 뭐였어요? 흐르는 방향이 계속 바뀌는 전류다. 그럼 반대로 직류는 한 방향으로만 흐르는 전류다. 그럼 흐르는 방향이 계속 바뀌는 전류를 한 방향으로만 흐르는 전류로 바꿔주는 것, 그게 바로 정류라는 거지. 자, 2번 동그라미, 무엇으로만 전류를 흐르게 하는 다이오드의 성질을 이용해. 우리 지난 시간 뭐라고 했어? 다이오드 특징. 앞으로 가볼까? 조금만 넘어가 보면 여기 특징 뭐라고 했어? 전류를 어떻게만 흐르게 한다? 어떻게 흐르게 한다? 한 방향으로만 흐르게 한다고 했죠? 즉, 한 방향으로만 전류를 흐르게 하는 다이오드의 성질을 이용해 교류를 직류로 전환하는 무슨 회로를 만든다? 정류 회로를 만든다. 그래서 아래에서 정류 회로에 대한 그림을 볼 텐데요. 그 전에 지난 시간에 했던 얘기 하나만 짚고 넘어갈게요. 자, 어떤 방향 전압은 회로에 전류가 흐를 수 있다고 했죠? 그쵸. 순방향 전압이 걸리면 회로에 전류가 흐를 수 있다. 다이오드의 순방향 전압이 걸리면. 그럼 회로에 전류가 흐르지 못한다는 건 다이오드에 어떤 전압이 걸려 있다? 역방향 전압이 걸려 있다. 요걸 가지고 아래 내용을 한번 볼게요. 자, 먼저 오른쪽이 회로를 보기 전에 요 기호와 먼저 한번 볼게요. 이것은 다이오드를 나타내는 기호인데요. 보면은 어떻게 생겼냐? 삼각형과, 이렇게 색칠된 삼각형과 선이 만난 기호입니다. 이게 PN 접합 다이오드, 쉽게 얘기해서 이제 다이오드라고 할게요. 다이오드를 뜻하는 기호인데, 이 삼각형은 P형 반도체를 말하는 거고요. 선은 N형 반도체를 말하는 거예요. 왜 이런 식으로 기호를 만들었을까? 한번 생각을 해봐. 자, P형 반도체, N형 반도체 이렇게 정해놨지? 기호 만들 때. 그럼 한번 순방향 전압 걸어봐. 그거는 회로에 전원을 달 건데, 자, P형 반도체 무슨 극? 플러스 극 연결. N형 반도체 무슨 극? 마이너스 극 연결. 이게 뭐라고? 순방향 전압. 그러면 전류가 어떤 식으로 흐를까요? 전자는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하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전류는 어떻게 흘러? 요런 식으로 흐르겠죠, 전류. 그쵸? 이 회로를 따라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돌 거 아니야. 오케이?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를 흐르는 게 전류잖아. 근데 순방향 전압이니까 회로에 전류가 흐르지. 요런 식으로 흐른다고. 그럼 역방향 전압을 걸었다고 생각을 해봐. 여기 P형, N형 반도체 있고 여기 마이너스, 플러스. 이러면 회로에 전류가 흘러 못 흘러? 못 흐른다고 지난 시간 했죠? 그래도 한번 전류의 방향 한번 그려보자. 만약 저 다이오드가 아니라 저 다이오드가 있는 곳에 그냥 뭐 저항이라든가 그냥 도선이 깔려 있다고 보면 전류는 원래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이렇게 흐릅니다. 그쵸? 근데 여기에 다이오드가 있음으로써 중간에 이 PN 접합 다이오드 이 다이오드가 있음으로써 전류가 못 흐르게 되는 거지. 봐봐. 이거 전류 봐봐. 다이오드 기호랑 생각해보면 어떻게 돼? 이 경우는 이 삼각형과 전류의 방향이 지금 어때요? 서로 마주보는 상황이죠? 화살표와 화살표끼리 서로 부딪히는 상황이야. 그래서 전류가 흘러 못 흘러? 못 흐른다. 이렇게 쉽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다이오드랑 부딪혀서 전류가 못 흐른다라고. 실제로 이런 식으로 연결하면 전류가 못 흐르잖아. 그런데 위에 같은 경우 봐봐. 얘는 어떻게 돼? 전류의 방향과 다이오드를 한번 떼서 그려보면 이렇게 있는데 전류가 어떻게 돼? 이렇게 화살표 방향으로 같이 흐르지. P형이 가리키는 화살표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고 있잖아. 그럼 이걸 통해서 어떻게 될 수 있어? 요 화살표 방향으로 P형 반도체가 가리킨 이 화살표 방향으로는 전류를 흐르게 해주는구나. 하지만 이 화살표와 마주보는 이러한 방향으로는 전류를 못 흐르게 하는구나. 그래서 이 다이오드의 기호를 이런 식으로 여기 왼쪽 그림에 나오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삼각형과 선으로 나타낸 거구나. 그리고 이 삼각형이 왜 P형 반도체고 선이 왜 N형 반도체인지 또 이 기호를 통해 단번에 확인할 수 있다. 회로 한 번만 그려보면 이 오른쪽에 있는 이런 식으로 회로 한 번만 그려보면 이 기호를 바로 파악할 수 있다. 순방향 전압이 걸리면 얘가 P형 반도체, 얘가 N형 반도체랬지. 순방향 전압이 걸리면 이런 식으로 전류를 통과시켜주고 즉 전류가 흐를 수 있게 해주고 반대로 역방향 전압이 걸리면 전류가 이런 식으로 흐르려고 하는데 이거를 차단한다고. 그래서 PN 접합 다이오드는 이러한 기호를 쓴다. 이 기호를 알고 오른쪽 회로를 한번 볼게요. 여기 보면 뭐가 달려 있어요? 다이오드 회로가 있네. 자, 그러면 삼각형 방향으로만 전류를 흘러준다며. 그래서 전류는 어떻게만 흐를 수 있어? 이렇게 그림에도 표현됐듯이 이런 식으로만 전류 I가 흐를 수 있다고. 좀 더 자세하게 얘기해 볼까? 자, 왼쪽을 보면 여기 회로의 왼쪽에 보면 교류 전원이 있죠. 이 교류 전원에는 이 더 왼쪽에 있는 이 그래프와 같이 입력 전압이 이렇게 플러스와 마이너스를 왔다 갔다 합니다. 여기서 뭐 플러스를 이쪽 방향을 해볼까? 그럼 이쪽은 마이너스 방향. 즉 입력 전압의 플러스 마이너스가 반복된다라는 건 얘를 시계 방향으로 전류를 보냈다가 다시 반시계 방향으로 전류를 흐르게 만든다. 이렇게 만든 거지. 이렇게. 그런데 이렇게 방금 전에 봤듯이 간략하게 봤듯이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흐르는 건 다이오드 기호상으로도 어떤 경우야? 순방향 전압이 되는 경우지. 그치? 아까 여기서 봤던 이 오른쪽 이 그림, 내가 빨간색으로 이렇게 그린 이 그림에서 봤듯이 이렇게 플러스 방향의 전압이 입력됐을 때는 순방향 전압이기 때문에 전류가 흐를 수 있다고 동그라미를 쳐볼게. 반면 마이너스의 전압이 걸리면 이것은 역방향 전압이 걸린 거나 마찬가지잖아. 전류의 방향이 결국 다이오드랑 서로 부딪히는 바로 요거 두 번째, 이 오른쪽 그림의 두 번째 케이스잖아. 그럼 이때는 전류가 흐를 수 없다고. 그래서 교류는 양쪽 방향의 전류를
보내려고 하지만 실제 이 저항, 여기 있는 이 저항에 입력되는, 이 저항에 흐르는 전류, 입력되는이 아니라 이 저항에 흐르는 전류는 뭐만 남는다? 플러스 방향의 전류만 남을 거다. 왜? 마이너스 방향의 전류, 즉 반시계 방향으로, 이 회로의 반시계 방향으로 흐르는 전류는 흐르지 못하니까 이 다이오드 때문에 애초에 나타나지도 않을 거라는 거지. 오케이? 그래서 이 저항에 출력되는 전압, 이 저항에 흐르는 전류라고 봐도 되겠죠. 이 저항에 출력되는 전압은 어떻게 된다? 플러스 방향밖에 없다. 즉, 한 방향, 플러스 한 방향밖에 출력이 안 되네. 교류가 직류로 전환됐구나. 한 방향만 나오고 있잖아. 그래서 여기 왼쪽에서 교류가 입력되지만 오른쪽 그림을 통해 뭐만 나온다? 직류만 나온다라는 거지. 좀 이해됐나요? 이 다이오드 기호 하나 가지고 바로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3번 동그라미, 다이오드를 이용한 정류회로. 다이오드를, 그런데 위에 그림 보면 하나만 연결했죠. 위에 그림에서 여기 하나만 연결했잖아, 가운데 위에. 그렇게 되면 내가 이렇게 입력 전압을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반복시켜 줄 때 결국 출력되는 전압, 우리에게 보여지는 전압 말하는 거지. 저항에 걸린 전압은 한쪽 방향이라고. 나머지 절반은 못 쓰게 됐지. 그러면 이만큼의 전력이 손실되는 거잖아. 교류 전원은 플러스든 마이너스 어쨌든 계속 전력을 공급해서 전류를 흐르게 만들어 주는데, 저항에 출력되는 전압, 즉 저항에서 출력되는 전력은 한쪽 방향밖에 없으니까 사실상 거의 50%만 출력되는 거지. 얼마나 효율이 안 좋아. 전력 손실이 얼마나 많은 거야. 다이오드를 하나만 연결하면, 즉 역방향 전압이 걸릴 때는 전류가 흐르지 못하니까 전력이 손실된다고. 그럼 이걸 또 어떻게 해결하는가? 다이오드를 여러 개 연결해서 교류를 모두 직류로 전환한다. 그럼 어떻게 여러 개를 연결하면 모두 직류로 전환될 수 있을까? 교류가. 이어서 한번 볼게요. 학습지 10페이지 아랫부분입니다. 이 위에 있는 바로 요 그림과 같이 다이오드 4개를 이용해서 회로를 짜면 교류가 모두 직류로 전환된다. 한번 보자고. 방향은 어떤 방향이 있냐? 플러스 방향인 A 방향이 있고, 여기 플러스 방향, 그리고 마이너스 방향인 B 방향이 있어요. 그래서 A 방향 같은 경우는 파란색으로 나타나니까 왼쪽 입력 전압 보면 위에 여기 플러스를 나타내고, B 방향 마이너스, 이거는 빨간색 선으로 나타나 있죠. 바로 여기를 나타낸다. 여기 왼쪽에 파란색 빨간색 구분 잘 하세요. 파란색은 A를 나타내는 거고 빨간색은 B를 나타낸다. 그럼 한번 진짜로 출력 전압이 모두가 이렇게 플러스로 나오는지, A든 B든 다 플러스로 출력전이 나오는지 아래 그림에서 한번 볼게. 먼저 A 방향부터 한번 출발해 볼게요. A 방향 이렇게 전류가 이렇게 갑니다. 흐릅니다. 파란색을 따라서. 여기서 첫 번째 갈림길이 나오네. 그런데 이쪽으로 갈라 했더니 갈 수 있어 없어? 못 가죠. 왜? 이 다이오드랑 어때? 전류의 방향이 서로 마주치는 방향이지. 즉 여기는 무슨 상황이야? 이 다이오드 입장에서는 역방향 전압이죠. 그러니 전류가 못 흘러. 그래서 오른쪽 길로 갑니다. 오른쪽 길은 다이오드 방향이랑 전류 방향 일치하네. 오케이. 자, 또 두 번째 갈림길이 나와. 오른쪽으로 갈까 아래로 내려갈까? 근데 이쪽으로 가자니 또 뭐야? 역방향 전압이죠. 그러니 오른쪽으로 빠집니다. 이렇게 해서 저항을 지나. 그럼 저항 입장에서는 요렇게 이 아랫방향으로 지나고 있으니까 이거를 한번 플러스라고 해보자. 그 다음에 계속 흘러. 즉 여기서는 아랫방향으로 전류가 흘러. 그래서 이거를 플러스로 나타냈어요. 여기 옆에
파란색 위 플러스 방향으로 그렸죠? 전류가 계속 갑니다. 그러다가 여기서 이렇게 가고 여기서 이렇게. 자, 두 갈래길이 또 나오네. 근데 위로 올라가면 아까 이미 전류가 흘렀던 곳이죠. 그곳으로는 다시 못 간다고. 그럼 아래로 내려갈 수밖에 없어. 둘 다 순방향 전압처럼 보이지만 이 위로 올라가면 아까 여기 지나온 여기 첫 번째 갈림길로 다시 가는 거니까 안 되지. 그래서 아래로 내려가. 아래? 순방향 전압이네. 통과합니다. 그 다음 또 갈림길. 네 번째 갈림길. 위로 올라가 볼까? 순방향 전압이라 올라갈 수 있네. 근데 아까 지나왔던 두 번째 갈림길을 만나네. 그럼 위로 못 지나가고 네 번째 갈림길에서 얘는 아래로 빠진다. 그래서 이렇게 파란색 따라가면 이런 식으로 회로를 한 바퀴 돌 거다라는 거지. A 방향의 경우 저항의 전류는 아래로 흘렀어요. 그럼 B 방향으로 출발시켜보자. 오른쪽 그림에서 B 방향. 그래서 입력 전압이 마이너스일 때야. 옆에 A 방향일 때는 플러스 방향이니까 이렇게 표시되겠죠. 얘는 B 방향이니까 마이너스. 출발합니다. 가다가 첫 번째 갈림길 나왔어. 왼쪽으로 가자니 무슨 전압? 역방향 전압 못 가네. 오른쪽으로 해서 올라갑니다. 자, 두 번째 갈림길 나왔네. 올라가자니 또 뭐야? 역방향 전압이라 못 가. 오른쪽으로 가. 그 다음 내려가. 잠깐만. 지금 저항에 어떤 방향의 전류가 흘렀어? 아랫방향의 전류가 흘렀죠. 분명히 교류 전원에서는 반대 방향으로 전류를 흘려줬는데 저항에는 아까랑 같은 방향의 전류가 흐른다고. 이거 아까 플러스로 놨지, 왼쪽 그림에서. 그럼 여기도 플러스. 자, 일단 계속해서 보자고. 쭉 타고 가다가 이렇게 해서 여기 세 번째 갈림길을 만납니다. 아래로 가든 위로 가든 다 순방향 전압일 텐데 아래로 가면 아까 만났던 첫 번째 갈림길로 다시 가는 거기 때문에 안 되죠. 위로 올라갑니다. 통과할 수 있어. 순방향 전압. 네 번째 갈림길을 갔더니 또 아래로 가도 되고 위로 가도 되는데 아래로 가면은 순방향 전압이긴 하지만 아까 만났던 두 번째 갈림길이기 때문에 못 가. 이미 한번 지나온 경로라서. 그럼 위로 빠져서 교류 전원으로 들어간다. 자, 교류 전원에서는 A 방향, B 방향, 즉 플러스 방향, 마이너스 방향. 여기 A 방향이 플러스, B 방향이 마이너스. 그래서 보면 입력 전압이 이렇게 플러스이기도 하고 마이너스기도 했어. 그런데 이 저항에 나타나는 전류의 방향 모두 뭐야? 플러스 방향이라고. 즉 여기 위에 나타나는 거 총 정리한 것처럼 출력 전압이 저런 식으로 모두 플러스가 나타난다고. 저항에. 그러면 아까와의 차이는 뭐야? 아까는 이 B 부분이 없었잖아. 이번에 B 부분도 똑같이 살려 있네. 다 통과가 됐어. 이 저항의 전류가 흐르네. 즉 전력 손실이 아까랑 비교했을 때 어때? 거의 없다라는 거지. 그래서 다이오드를 여러 개 이용하면 전력 손실을 줄이고 교류를 모두 직류로 연결할 수 있다라는 거지. 이런 방법을 통해서 다이오드를 여러 개 연결해서. 오케이? 자, 그럼 위에 내용에 관한 문제입니다. 전원에서 A 방향으로 전류가 흐를 때 A 방향이 뭐야? 여기 플러스 방향 여기 위에도 써 있잖아. A 방향으로 전류가 흐를 때 다이오드 D3 여기 있는데 D3에는 어떤 전압이 걸리는가? 자, 보자. A 방향 흐를 때 바로 여기 왼쪽 아래 그림이죠. D3 여기 있네. 무슨 방향 전압이야? 전류를 이렇게 흐르려고 하니까 역방향 전압이죠. 전류가 서로 상충되잖아. 역방향 전압인 건 아까 앞에서도 계속했지. 이 그림 통해서 전류가 화살표 방향으로 그대로 일치하면 순방향. 전류가 원래 전원이 흘려주려는 전류의 방향과 다이오드의 기호가 서로 충돌하는 상황이면 이건 뭐야? 역방향 전압이 걸린 거라고 계속했잖아.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합니다. 전원에서 B 방향으로 오른쪽 아래 얘 말하는 거네. B 방향으로 전류가 흐를 때 전류가 흐르는 다이오드는 어느 것인가? 어떤 결로요? 얘랑 얘가 흐르죠. 바로 D1과 D3가 흐른다. 알겠나요?
이게 정류 회로다. 그럼 이번엔 두 번째 다이오드의 이용을 볼게요. 그게 뭐죠? 발광 다이오드입니다. 일명 LED라고도 하는데 여러분한테는 발광 다이오드라는 용어보단 LED가 좀 더 친숙할 거예요. 어떤 거냐? 전류가 흐를 때 무엇을 방출하는? 빛을 방출하는 다이오드다. 그래서 우리 일상생활에서 경험 봐봐. LED에서 막 빛이 반짝반짝 나오죠? 네. 근데 그 LED는 뭐 초록색 LED도 있고 노란색 LED, 빨간색 LED, 파란색 LED 다양합니다. 이러한 LED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이 LED는 PN 접합 다이오드의 일종입니다. 다만 규소나 저마늄이 아닌 화합물을 반도체 재료로 사용하는데요. 왜 화합물을 반도체 재료로 사용할까? 아래 특징을 한번 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특징 첫 번째, LED에 무슨 방향 전압을 걸면 N형 반도체의 머들이 P형 반도체 쪽으로 이동하다가 PN 접합면에서 머를 잃고 P형 반도체의 머와 결합한다. 일단 내용 한번 볼게요. 괄호가 많은데 LED에 순방향 전압을 걸면 N형 반도체의 전자들이 P형 반도체 쪽으로 이동하다가 자 여기까지 내용만 봤을 때 뭐랑 똑같아? 이전 시간에 봤던 PN 접합 다이오드랑 똑같지 않아? PN 접합 다이오드도 순방향 전압을 걸면 N형 반도체의 전자들이 PN 접합면 즉 P형 반도체 쪽으로 이동했잖아. 얘도 마찬가지야. 발광 다이오드 위에서 말했듯이 PN 접합 다이오드의 일종이라고. 이 발광 다이오드 여러분 경험적으로 생각해봐. 지난번 문제풀이 할 때도 경험적으로 한번 생각해보라고 얘기했었는데 LED가 빛을 방출한다는 얘기는 결국 LED에 뭐가 흘러야 된다는 거야? 전류가 흘러야 된다고. 이 회로에 전류가 흘러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이 발광 다이오드는 PN 접합 다이오드의 일종이야. 그럼 PN 접합 다이오드가 연결된 회로에서 전류가 흐르려면 어떤 전압이 걸릴 수밖에 없어? 순방향 전압이 걸릴 수밖에 없다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순방향 전압이 걸렸을 때 이 N형 반도체 내에 있는 전자들이 어떻게 움직일까? 이것 역시 지난 시간에 공부한 PN 접합 다이오드랑 똑같이 봐도 되겠지. 왜? 이 LED 발광 다이오드가 결국에는 PN 접합 다이오드의 일종이니까. 그래서 동일한 내용이 나온다. LED의 순방향 전압을 걸면 N형 반도체의 전자들이 P형 반도체 쪽으로 이동한다. 그러다가 PN 접합면에서 뭐를 잃고? 에너지를 잃고 P형 반도체의 뭐와 결합한다? 양공과 결합한다. P형 반도체의 양공과 결합한다는 건 지난번 PN 접합 다이오드에서도 했던 내용입니다. 다만 뭐가 추가됐어? 에너지를 잃고라는 거지. 실제로 PN 접합 다이오드에서도요. 순방향 전압 때 이 N형 반도체의 전자와 P형 반도체의 양공이 결합하면서 에너지가 방출되긴 합니다. 다만 이 방출되는 에너지를 빛의 형태로 이렇게 다양하게 이용하는 게 발광 다이오드인 거지. 계속해서 볼게요. 이런 특징 때문에 따라서 전자가 잃는 뭐만큼의? 뭘 잃었어 위에서? 에너지를 잃었죠? 이 에너지만큼의 에너지를 갖는 뭐를 방출한다? 빛, 즉 광자를 방출한다. 문장이 조금 이상해 보이는데 잘 읽어보세요. 빛 광자를 방출하는데 이 빛의 에너지, 이 빛이 갖는 에너지가 뭐냐? 전자가 잃은 에너지만큼을 갖는다라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뭐야? 다시 한번 얘기해보면 따라서 N형 반도체의 전도띠와 P형 반도체의 원자가띠 사이의 뭐만큼의 띠 간격 만큼의 에너지를 갖는 빛 광자를 방출한다고. 그래서 실제로 아까 말했듯이 PN 접합 다이오드 LED가 아닌 그냥 PN 접합 다이오드에서도요. 이 N형 반도체의 전자와 P형 반도체의 양공이 결합할 때는 이들 사이의 띠 간격만큼의 에너지가 방출되긴 한다.
다만 이 빛을 이렇게 이용하는 거, 아니 빛이 방출된다는 게 아니라 에너지가 방출되는데 이 방출된 에너지를 빛의 형태로 이용하는 거, 이게 바로 발광다이오드 LED라는 거지. 두 번째 점, 어떤 화합물을 반도체 재료로 사용하느냐에 따라 N형 반도체의 전도띠와 P형 반도체의 원자가띠 사이의 뭐를 다양하게 할 수 있을까? 띠강 에너지 차이를, 결국 띠간격을 다양하게 만들 수 있다는 얘기지. 왜 이제 규소나 저마늄이 아닌 화합물을 반도체 재료로 사용하는지, 위에 요 말, 밑줄 친 이 말이 이제 여기 아래 나오네요. 왜 화합물을 반도체 재료로 사용하는가? 어떤 화합물을 사용하느냐에 따라 이 N형 반도체의 전도띠와 P형 반도체의 원자가띠 사이의 이 띠간격, 에너지 차이를 다양하게 만들 테니까, 그럼 어떻게 돼? 다양하게 만들 수 있으니까 이런 화합물을 재료로 사용한 거겠지? 그럼 어떻게 된다고? 아래 내용. 뭐에 따라? 이 띠간격, 에너지 차이에 따라 전자가 전이할 때 방출하는 빛이 무엇이 달라진다? 에너지가 달라지니 파장도 달라지고, 그 얘기는 색깔도 다르다고. 그래서 여러 종류의 화합물로 만든다. 어떤 화합물을 쓰냐에 따라 방출되는 빛이 달라질 수 있다. 그래서 빨간색 LED도 만들어질 수 있고, 파란색, 또 뭐겠어? 뭐 노란색, 초록색, 이렇게 다양한 LED가 만들어진다라는 거지. 어떤 원리로? 화합물, 어떤 반도체 재료, 이 발광다이오드의 재료가 어떤 화합물이냐에 따라 띠간격이 달라지니까. 어디와 어디 사이 띠간격? N형 반도체의 전도띠와 P형 반도체의 원자가띠 사이 띠간격. 왜 하필 그 둘의 띠간격인가요? N형 반도체의 전도띠에 있는 전자가, 여기 위에 뭐 있어? N형 반도체의 전자, 이게 전도띠에 있는 전자를 말하는 거고요. P형 반도체의 원자가띠에 있는 양공, 이거 P형 반도체의 양공, 원자가띠에 있는 거야. 이 둘이 결합할 때 에너지를 잃는다고. 그 에너지는 얼만큼 잃는 거겠어? 당연히 띠간격만큼의 에너지를 잃는 거겠지. 오케이? 그러니 띠간격이 다양해지면 에너지, 빛의 에너지도 다양해질 테고, 빛의 에너지가 다양해지면 빛의 파장, 즉 색깔도 바뀐다. 다시 한번 반복해서 얘기해 봤습니다. 이 내용들. 아래 그림 한번 볼게요. 일단 여기 P형 반도체가 있고 N형 반도체가 있어. 그럼 위에 기호에서 뭐야? P형 반도체를 삼각형, 그리고 N형 반도체를 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기호가 짜진다. 그럼 여기에 P형 반도체에 이 LED에 무슨 전압을 걸어줘야 빛이 방출돼? 순방향 전압. 그래서 플러스 극을 P형에, 마이너스 극을 N형에 연결해주면 된다. 그럼 요 아래에 있는 그림은 결국 앞에서 봤던 PN 접합 다이오드의 순방향 전압과 같은 그림이죠. 그러니 LED도 PN 접합 다이오드랑 원리가 똑같다고 보면 돼. 다만 띠간격이 달라서 얘는 우리 눈에 보이는 빛을 충분히 방출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이 아래 여기 왼쪽에 있는 이 그림들은 따로 설명을 안 할게요. 앞에서 봤던 순방향 전압 그 그림과 똑같으니까. 오른쪽 그림 한번 보자. 여기 N형 반도체에 있는 전자들이야. N형 반도체. N형 반도체 어디야? 전도띠. 여기 있는 전자들. 얘는 P형 반도체의 원자가띠. N형 반도체의 전도띠에 있는 전자가 P형 반도체의 원자가띠에 있는 양공으로 어떻게 돼? 슉 내려갑니다. 이렇게 결합한다, 양공과. 그럼 이 차이, 이게 뭐야? 띠간격 아니야? 띠간격만큼의 에너지를 뭐의 형태로? 빛의 형태로 방출한다고. 이게 LED다. 그래서 이 LED의 특징 세 번째 읽어보면, 소모 전력이 작고 수명이 길며 작은 크기로 제작 가능해서 영상 표시 장치, 조명 장치, 리모컨 등에도 이용이 가능하다라는 거지. 자, 이 내용 굉장히
중요합니다. 모의고사에서도 아주 자주 나와요. 요거 아까 전에 제가 하나 얘기 안 했었는데 P형 반도체와 N형 반도체를 결합한 이 다이오드 기호로 이렇게 그린다 했죠. 네, P형은 항상 N형 쪽을 쳐다보게 이 P형의 이 꼭지점 하나가 P형에 이렇게 맞닿도록 그려야 합니다. 요런 식으로 그리는 건 안 돼요. 요거는 안 된다. 자, 그래서 여기 기호 다시 한번 보면 여기에 발광 다이오드이기 때문에 빛이 나온다는 입장으로 여기 화살표 2개도 추가되어 있다. 빛이 방출되고 있다는 거지. 그래서 이 원리 어쨌든 이 특징이 있는 이 원리 꼭 잘 기억하기 바랍니다. 그치? 특히 요거 첫 번째 점과 두 번째 점, 세 번째 점은 그냥 한번 읽어보시고 첫 번째 점과 두 번째 점, 이 띠간격 이런 내용들 꼭 잘 기억하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LED 발광 다이오드를 봤고요. 세 번째로는 광 다이오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난번에도 얘기했고 이번 시간 시작할 때도 얘기했지만 발광 다이오드랑 분명히 다른 내용이라고 했죠. 한번 살펴볼게요. 광 다이오드란 뭐냐? 빛을 이용한 다이오드예요. 아까 발광 다이오드랑 생각해보자. 발광 다이오드나 이 광 다이오드나 광이 뭘까? 빛광자겠죠. 다만 발광 다이오드는 빛을 어떻게 한다? 발생시킨다, 방출한다. 그런 다이오드고 이 광 다이오드는 이 빛을 이용하는 거예요. 빛을 방출하는 다이오드가 아니라. 그래서 그냥 얘는 광 다이오드라고 한다. 빛을 어떻게 이용할 건데 아래 한번 볼게요. 1번 동그라미부터 보자. 원자 속의 전자가 뭐로 갈 수 있는? 전도띠로 갈 수 있는 에너지. 그럼 이 전도띠로 갈 수 있는 에너지가 뭐야? 그치? 띠간격 이상의 에너지겠죠? 띠간격 이상의 에너지를 흡수한다면 P형 반도체와 N형 반도체 속에 뭐와 뭐가 생성될까? P형 반도체에는 양공이, N형 반도체에는 전자가 생성된다고. 이 생성된 양공과 전자는 보다 정확히 말하면 어디에 있다고? 어디에 있다고 볼 수 있어? P형 반도체의 원자가띠, 전자는 N형 반도체의 전도띠에 있다고. 왜? 여기 전도띠로 갈 수 있는 띠간격 이상의 에너지를 흡수했다며. 어떤 식으로? 위에 그림을 보면 태양빛이 이렇게 오죠. 이러한 빛 에너지를 흡수해서 이 전자가 전도띠로 갈 수 있는 띠간격 이상의 에너지를 흡수했다고. 그래서 P형 반도체의 원자가띠에 양공이 생성되는 거고 N형 반도체의 전도띠에 전자가 생성되는 거야. 이거 뭔가 어디서 본 것 같지 않아? 정확히 말하면 이거의 반대 과정을 방금 봤었죠. 어디서? 바로 여기 발광 다이오드에서 N형 반도체의 전도띠에 있던 전자가 여기 있던 여기 요 전자들, 요놈 동그라미 친 요 전자들이 P형 반도체의 양공들, 여기 동그라미 친 이 양공들과 결합하면서 띠간격만큼의 또는 이 둘의 에너지 준위 차이 띠간격 이상의 에너지를 방출하는 게 발광 다이오드 LED였어. 반대로 광 다이오드는 뭐야? 빛을 반대로 이렇게 들어오는 빛을, 태양빛을 흡수해서 여기 뒤에 여기 태양빛 들어온다고 그려져 있죠. 이 태양빛을 흡수해서 이 원자가띠에 있던 전자 하나가 어떻게 되는 거야? 전도띠로 쏙 올라간다고. 반대로 전도띠로 전이한다고. 원자가띠에 있던 전자 하나가 전도띠로 전이해. 그럼 원자가띠에는 양공이 생기고 전도띠에는 전자가 생기지. 근데 이 원자가띠는 어디의 원자가띠를 말하는 거야? P형 반도체의 원자가띠. 그럼 전도띠는 N형 반도체의 전도띠를 말한다. 즉 이 과정, 이 내용, 발광 다이오드의 요 내용과 어떤 정확히 반대의 과정을 그린다. 요게. 오케이? 그런데 이 상황에서 두 번째 동그라미 PN 접합에서 만들어지는 전기장에 의해
전자는 어느 쪽으로 끌리냐? 바로 N형 반도체 쪽으로 이동하고요. 양공은 P형 반도체 쪽으로 이동합니다. 그래서 위에 그림을 보면 이렇게 위에 태양빛이 여기 광다요대에 쪼여지니까 여기 N형 반도체랑 P형 반도체에 각각 전자들이 생깁니다. 전자와 양공들이 생겼죠. 여기 그림 보면 전자만 생긴 게 아니라 양공도 생겨. 그런데 이 PN 접합 어디 있어? 여기 PN 접합 있네. 이 가운데 이 PN 접합에 전기장이 형성돼서 전자는 어떻게 돼? N형 반도체 쪽으로 이렇게 가고 양공은 P형 반도체 쪽으로 이동한다고. 반도체 3번 동그라미 반도체 표면에 전극을 형성해. 여기 보면 여기 기호 있죠? 이런 전극을 형성해서 전자를 외부 회로로 흐르게 하면 전기 에너지를 얻게 된다. 자, 전자가 어디에 있어? 지금 N형 반도체에 있지. N형 반도체에 있지. N형 반도체를 나와서 이렇게 회로를 한 바퀴 돌게 만들어 준다면 그럼 회로에 전자가 움직이고 있으니 전자의 흐름 바로 전류가 흐른다고. 이 전류가 흐른다는 건 결국 무슨 에너지? 전기 에너지라는 거지. 그림에선 전류는 반대 방향으로 표시되어 있지. 왜? 전자의 움직임과 반대일 테니까. 그럼 전류의 방향은 뭐의 움직임인 것 같아? 양공의 움직임과 같다고 볼 수 있지. 양공은 어떻게 되겠어? 플러스 양공은 이 전류의 방향대로 전류의 방향과 똑같이 이렇게 움직인다고. 여기 써 있잖아. 전류의 방향. 이런 식으로. 그럼 회로에 전류가 흘러주니까 이 광다이오드는 마치 뭐의 역할을 하는 거야? 전지, 전원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지. 그럼 N형 반도체는 어떤 전원을 역할을 해? 전자가 나왔으니까 마이너스 전원, 즉 마이너스 극을 하는 거고, P형 반도체는 전류가 나오고 있지, 즉 플러스 전원, 플러스 극이 된다. 이게 광다이오드다. 어디서 문득 본 것 같지 않아요? 이 광다이오드 태양빛을 쪼여줬더니 회로에 전류가 흐르게 만들어주는 거래. 아, 결국엔 이게 태양전지구나. 바로 광다이오드를 이용해서 태양전지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 광다이오드는 어디에 이용되냐면 밑에 한번 읽어보고 넘어갈게요. TV 리모컨 수신부, 화재 경보기, 컴퓨터 단층 촬영의 검출기, 그리고 뭐 태양전지 나왔네. 방금 얘기한 태양전지 등에 이용된다. 이렇게 세 가지 다이오드의 이용을 받습니다. 그 전에 광다이오드 이거를 강조 안 했네. 광다이오드에서 여러분들이 꼭 알아둬야 할 것은 뭐냐? N형 반도체가 뭐가 된다? 마이너스 전원이 되고 P형 반도체가 플러스 전원이 된다. 이거를 꼭 알아두셔야 돼. 오케이? 요게 핵심이다. 자, 다시 아까 하던 얘기로 돌아와서 우리는 이렇게 세 가지 다이오드의 이용을 봤어요. 첫 번째 정류회로, 두 번째 발광다이오드 즉 LED, 세 번째 광다이오드. 그럼 지금까지 본 내용들에서 굉장히 핵심적인 내용들이 여러 개라 기억이 어려울 수도 있는데, P형 반도체는 이거를 한 번에 간단하게 정리해보면, P형 반도체는 뭐랑 연관 지어야 돼요? 플러스와 연관 지어야 되고요. N형 반도체는 뭐랑 연관 지어야 될까요? 마이너스랑 연관을 지어야 돼요. 물론 P형을 마이너스 극, N형을 플러스 극에 연결하면 그건 역방향 전압이니까 그것도 꼭 기억해야 되는 내용 아닌가요? 그쵸. 근데 제가 여기서 이 말 하고 싶은 말은 뭔가 전류를 흐르게 한다거나 회로에 전류를 흐르게 한다거나 즉 순방향 전압이 걸렸다던가 또는 발광다이오드에서 빛이 방출된다던가 또 광다이오드가 전원의 역할을 한다던가 그럴 때 모두 P형은 플러스, N형은 마이너스랑 연관이 있었어. 순방향 전압 생각해봐. 회로에 전류를 흘려주는 거. P형 반도체를 플러스 전원과 연결했어야 되고 N형 반도체를 마이너스과 연결했어야 돼.
또 LED에서 빛이 방출되게 하려면 마찬가지로 P형 반도체를 플러스 극, N형 반도체를 마이너스 극과 연결했어야 했어. 광다이오드에서 이 광다이오드가 하나의 전원이 되려면 빛을 받아서 전원이 될 때 P형 반도체는 무슨 전원이 됐어? 플러스 전원이 됐지. N형 반도체는 마이너스 전원이 된 거고, 이렇게 P형은 플러스랑 N형은 마이너스랑 연관 지으면 회로든 어떤 장치든 작동할 수 있다라는 거지. 이렇게 다이오드가 이용되는 세 가지 사례를 봤습니다. 그 외에 또 어떤 사례가 있냐? 여기 오른쪽 노트에도 나와 있고 교과서 113쪽에도 나와 있는데요. 반도체 레이저 다이오드라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한번 교과서를 확인해 보면 더 확실하게 알 수 있거든요. 이 내용은 한번 읽어보기 바랍니다. 그럼 이렇게 오늘 할 내용, 바로 다이오드의 이용이 마무리되었는데요. 여기서 끝내지 않고 한번 최종 오늘 수업한 내용 훑어본 다음에 수업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으로 넘어가서 첫 번째 우리가 봤던 내용은 뭐였어요? 정류회로였습니다. 정류가 뭔데? 교류를 직류로 전환하는 거다. 이 정류를 어떻게 하는 건데? 다이오드를 이용해서 한다. 다이오드에 순방향 전압이 걸리면 전류가 흐를 수 있고 역방향 전압이 걸리면 전류가 흐르지 못한다는 그러한 특징을 이용해서 정류회로를 만들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다이오드의 기호도 봤고요. 어떤 원리로 정류가 되는지를 봤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죠. 다이오드를 하나만 연결했을 때는 전력의 손실이 된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나아가서 다이오드 여러 개를 이용해서 전력 손실이 적은, 거의 없는 이러한 회로도 만들어 본 거죠. 이게 정류회로였다. 그럼 두 번째는 뭐였나요? 발광 다이오드 LED였습니다. 얘 같은 경우는 이름 그대로 빛을 방출하는 다이오드인데요. PN 접합 다이오드의 일종이에요. 그렇다 보니 순방향 전압이 걸려야 전류를 흘려주는데 그때 빛이 방출된다라는 거지. 어떠한 원리로? 순방향 전압이 걸리면 N형 반도체의 전도띠에 있는 전자가 P형 반도체의 원자가 띠에 있는 양공과 결합을 하는데 그때 이 띠간격만큼의 에너지를 전자가 잃는다. 그 잃은 에너지는 빛으로 방출이 된다는 거지. 동일한 에너지를 가진 빛, 즉 광자로. 오케이? 그래서 이 내용 굉장히 중요하다고 오른쪽에 별표도 쳐놨습니다. 두 번째로 이 LED에서 왜 규소나 저마늄이 아닌 화합물을 반도체 재료로 사용하는가도 봤어요. 왜 그런 거죠? 애초에 이 발광 다이오드의 빛은 띠간격만큼의 에너지가 방출된 거라고 했죠. 그럼 이 띠간격을 보다 다양하게 만들면 어떨까요? 그럼 방출되는 빛의 에너지도 다양해지겠죠. 그 얘기는 파장도 다양하다는 얘기지. 그래서 이 띠간격을 다양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여러 화합물을 사용한다. 어떤 화합물을 사용하면 띠간격이 좁아서 적은 에너지가 나올 테고, 그럼 긴 파장의 빛이 방출되겠죠. 또 어떤 화합물을 이용할 때는 띠간격의 에너지가 커서 방출되는 빛의 에너지도 크다. 그러면 짧은 파장의 에너지가 방출될 테고, 네, 그래서 이러한 발광 다이오드 LED 정말 중요하다 했습니다. 마지막 다이오드 이용은 광다이오드였어요. 발광 다이오드랑 헷갈리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광다이오드는 쉽게 얘기해서 빛을 이용한 다이오드, 빛을 방출한 게 아닌 빛을 이용한 다이오드. 그래서 태양전지를 생각하면 된다고 했어요. 이 광다이오드는 태양빛을 통해 에너지를 얻어서 양공과 전자가 생성되었어요. 이때 N형 반도체에는 양공이 생성되고 P형 반도체에는 양공이 생성되고 N형 반도체에는 전자가 생성되는데 이때 이 N형 반도체로 생성된 전자가 이동하고
P형 반도체로 생성된 양공이 이동한다. 그래서 외부 회로랑 연결을 시켜주면 이 N형 반도체로 이동한 전자가 아예 회로대를 움직인 다음에 P형 반도체 쪽으로 들어갈 수 있다. 즉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이 광다이오드가 하나의 전원이 될 수 있는 거지. 근데 우리는 이 전자의 움직임과 반대로 뭐를 또 익숙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전류를 생각하고 있죠. 전류의 방향, 즉 양공의 움직임과 같다고 했는데 양공은 P형 반도체에서 회로를 한 바퀴 돌아서 N형 반도체로 들어간다. 그래서 P형 반도체는 무슨 극처럼? 플러스 극처럼. 반대로 전자를 내보내는 N형 반도체는 무슨 극? 마이너스 극처럼. P형 반도체에서는 양공이 나가니 즉 전류가 나간다고 보면 되는 거잖아. 이게 광다이오드였다. 그래서 광다이오드에서 핵심은 뭐다? N형 반도체는 마이너스 극, P형 반도체는 플러스 극의 역할을 한다 라는 거지. 이렇게 오늘 배운 개념들 한번 훑어봤습니다. 시간 관계상 문제 뒤에 있는 예제는 못 풀 것 같은데요. 일단 답이라도 알려줄 테니 오늘 공부한 내용을 토대로 이 예제 반드시 풀어보기 바랍니다. 이 예제가 정말 중요한 핵심 내용이거든요. 꼭 풀어보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믿어도 되겠죠? 예제 1번 정답은 4번입니다. 예제 2번은 정답 2번입니다. 예제 3번은 정답 5번입니다. 예제 4번은 정답 3번입니다. 마지막 예제 5번은 정답 1번입니다. 네, 꼭 풀어보기 바라고요.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긴 시간 정말 고생 많았습니다. 다들 안녕.